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10월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강조를 드려볼게요. 자, 이제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듯이 지금 가장 우리가 불안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단기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는 역배열 추세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최근에 사세요, 혹은 모아가세요.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위치를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추세상으로 보았을 때, 자, 하단부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결과적으로 정배열을 만들면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부분에 위기가 있냐면 바로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무엇이냐,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형 추세가 잡혀있던 지지라인에 닿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바로 13,900선, 자,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요 단기 저항 라인을 과연 돌파를 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돌파를 하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돌파를 바로 해버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 저항은 이전의 고점이 되겠죠. 그쵸?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배열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즉, 하단부와 상단부를 다시 높여가는 이러한 정배열 흐름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겠지만 1차적으로 수익 실현 라인을 13,500에서 자, 600이 넘어가면 수익 실현을 한번 할 수 있는, 즉 크게 보지는 않는 구간인 거죠. 만약에 지수 원지수대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2에서 3% 밖에 안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3배를 들어가더라도 6에서 9% 정도의 수익만 보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역배열 추세 라인의 상단을 치고 내려온다면 결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값은 최대 3배 레버리지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적확하게 그 상단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실상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시간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단기 추세 라인이 이렇게 위쪽에서 하단부로 잡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3,600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많아봐야 200에서 150포인트 정도의 그러한 상승만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점을 한번 높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 부분을, 기존의 추세 상단 라인을 스무스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지금 이러한 주요 지수를 보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혹은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QQQ 역시도 동일합니다. 자, 주요 대추세 라인에 지지 라인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항 반등이 짧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상단부 라인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구간이 크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맞고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는, 즉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자, 장기적으로도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꽤 반납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시나리오가 혼재된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포지션을 잡아서도 안 되고 섣부르게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꽤 신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혹시 이해를 잘 해 주신다면 왜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역시도 동일한 흐름이에요. 자, 주요 라인에서 자, 200일선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세 상단한 라인이 그리고 단기 이평이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고 더 큰 추세에서 어떻게 보면 하단부를 지지 구간을 찾을 때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S&P 500 역시도 뭐 유사한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이건 역시도 이렇게 상단 라인이 무너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요 미국 주식들이나 반도체주 뭐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를 보시는 분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 10%가 안 되는, 그쵸? 한 3달러, 한 7에서 8% 정도의 상승 구간만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 그마저도 50일선 라인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면 3% 정도 이내의 상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TQ나 FNGU, SOXL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주의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짧게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흐름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맞소도 보시는 것처럼 주요 대형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맞소 역시 그렇고, 자, 엔비디아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잡아가는 흐름이지만 조금 늦게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고점이 고점이고 지금 현재 그 다음 고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단기 이평이 꺾여버렸죠. 그러면 이전만큼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구글 역시도 엔비디아와 비슷한 흐름 과정에 있는 중이고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한다면 꺾여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반대적으로 하방에서 빨리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테슬라 역시도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시장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 기술주들 위주로는 역시나 조금 불안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반면에 지금 시작하는 그러한 섹터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한 추세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섹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시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술주 섹터 같은 거는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소신껏 항상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지난 제 영상들을 보신다면 느끼시겠지만 저는 소신껏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주요한 저항 라인에서 매수 포인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먹을 게 별로 없는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자, 여기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저번 주에는 지지 라인을 만들었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좀 하방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 역시도 국내 주식은 완전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매도할 타이밍을 잡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 역시도 짜증이 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예전에도 뭐 TMF도 말씀드렸죠. 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쳐다도 보지 마라. 뭐 아무리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매수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30% 40%씩 손해를 보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걸 회복하려면 계속 돈을 쏟아붓는 수밖에 없겠죠. 그게 기분이 좋을 리도 없고, 이걸 무책임하게 뭐 이렇게 추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소신껏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역별에 있는 종목은 그렇게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월요일에 어떤 흐름을 나오는지를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미국 주식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에 확인해야 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역별 추세를 돌파를 하는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는가. 자, 이 두 가지. 1. 고점을 높인다. 자, 2. 저점을 높인다. 이 두 가지에 모두 실패한다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자, 조정이 크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은 조금 무서운 한 달이 될 확률이 있고, 제가 제 알림장에 알림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조심. 근데 10월 조심이라고 제가 이미 5월, 4월쯤에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10월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자, 그리고 뭐 1월은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큰 추세로도 이렇게 미리미리 제 알림이 뜰 수 있게 세팅을 해 놓는 편입니다. 근데 10월은 역시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달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잘 유의 깊게 봐주시면서 투자 방향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